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통사고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인지 쪽에 장애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머리 쪽에 두부 손상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에 대한 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마비 증세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간질 증세라든지 언어 장애라든지 기억력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유증의 대표적인 나타날 수 있는 손상입니다. 두부 손상으로 인해서 마비를 동반한 신경외과 쪽의 장애 외에 인지 쪽을 손상을 입어서 정신과 장애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장애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신경외과적 영역의 장애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정신과적 영역의 장애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장애평가는 각장애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이라는 항목을 한 가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나 정신과에서 각각 장애평가 하더라도 각각 장애를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애로 평가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마비 쪽의 장애는 그냥 신경외과에서 장애평가를 하면 됩니다만 인지 쪽의 장애가 발생하는 정신과 장애인 경우에 있어서 신경외과 영역의 장애평가를 할 수도 있고 정신과 장애 영역에서 장애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상근 치매 같은 인지 쪽의 장애가 발생한 후유증에 있어서 평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정신과 쪽의 장애로 평가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신과 쪽의 장애가 평가를 유리한데 정신과 쪽의 장애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신경과 장애 평가는 1년만 있으면 장애 평가를 하지만 정신과 장애는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 2년까지도 지켜보고 그 증상이 확진이 됐을 때 장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과 장애 장애는 치료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마비 증세라든지 인지 쪽의 장애로 신경외과라든지 또는 재활학과의 장애 치료를 쭉 했는데 불구하고 추후에 정신과 장애 평가를 해서 신체 감지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정신과 치료엔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과 장애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추정하려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치료엔 사실, 검사 내역이 있어야 된다. 필요한 조건이 하나입니다. 정신과 영역에 대한 신체 감정을 하려면은 통상적인 신경외과 영역은 그냥 외래로 해서 필요한 검사를 하고 평가를 하지만은 정신과 영역은 반드시 일주일 내지 2일 동안 입원을 시켜서 관찰해서 정확한 환자 상태에 대한 내용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 평가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 영역에 대한 장애 평가를 원하시면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진행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정신건강학과의 인지 쪽의 장애, 외상 치매에 대한 장애가 유리하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